어느 추운 초겨울 아침, 22살의 민옥은 대학 졸업 후 첫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다.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졸업장과 꼼꼼하게 준비한 이력서가 들어있었다. 작은 골목길을 지나던 민옥은 길모퉁이에 쪼그려 앉아있는 할머니를 발견했다. 싱싱한 채소들은 흙이 묻어 있었지만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다. 민옥은 할머니가 안쓰러워 가까이 다가가 "할머니, 채소 파세요?" 라고 물었다. 이렇게 추운데 왜 밖에 앉아 계시냐고 걱정하기도 했다. 할머니는 힘없는 눈빛으로 민옥을 바라보며 "안 팔면 뭘 먹고 사니?" "얘야, 집에서 기른 채소가 팔리지 않아 시들어버릴까 걱정이다." 라고 말했다. 민옥은 마음이 아팠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다. 면접을 위해 아껴둔 돈이었지만 할머니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처음에는 조금만 사려고 했지만 이내 마음을 바꿔 "할머니, 채소 전부 다 주세요. 제가 다 살게요." 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놀라 얘야. 무슨 소리니, 다 사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라고 말했다. 민옥은 웃으며 지갑에서 돈을 꺼내 할머니 손에 쥐어드리며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얼른 집에 가서 쉬세요." 라고 말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다니, 인연이 있다면 우리 다시 만나겠지." 라고 말했다. 민옥은 할머니를 도와 채소를 정리하고 가장 싱싱한 것 몇 개만 남겨두고 서둘러 면접 장소로 향했다. 면접에 떨어지더라도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에 행복했다. 하지만 민옥은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된다. 면접에서 떨어진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민옥아, 나야. 그저께 채소 팔던 할머니란다. 기억하니?" 민옥은 놀랐지만 곧 "네, 기억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떻게 제 번호를?" 라고 물었다. 할머니는 그날 길에서 장사하던 사람에게 민옥의 번호를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날 덕분에 채소를 다 팔았다. "고맙다는 인사를 제대로 못해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구나." 라고 말했다. 다음 날 민옥은 할머니 댁을 찾아갔다. 허름한 골목길 안쪽에 있는 작은 집이었다. 벽은 시멘트가 벗겨져 있고 기와도 낡았지만 집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할머니는 반갑게 민옥을 맞이하며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민옥은 할머니의 정성에 감동했다. 식사를 하며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머니의 이름은 행자였고 예전에는 부유하게 살았지만 어린 딸 향옥이 사고로 실종된 후 남편과 함께 시름시름 앓다가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 후 행자는 딸을 찾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단 하나의 희망은 향옥이 어릴 적 끼고 있던 은팔찌였다. 행자는 낡은 상자에서 은팔찌를 꺼내 보여주었다. 팔찌에는 HO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민옥은 팔찌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HO라는 글자를 보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민옥은 버려진 아이였고 발견 당시 작은 은팔찌를 차고 있었다고 했다. 민옥은 행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행자는 민옥의 이야기를 듣고 눈빛이 흔들렸다. "정말이냐? 그 팔찌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옥은 다음날 팔찌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다음날 민옥은 자신의 은팔찌를 가지고 행자의 집을 다시 찾았다. 행자는 떨리는 손으로 민옥의 팔찌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팔찌와 맞춰보았다. 두 팔찌는 한 쌍이었다. 민옥의 팔찌에도 HO라는 글자와 함께 행자가 새긴 "영원히 사랑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행자는 울음을 터뜨리며 민옥을 껴안았다. "향호가, 네가 내 딸이었구나.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민옥도 눈물을 흘리며 행자를 껴안았다.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과 사랑이 느껴졌다. "엄마, 정말 꿈만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지새웠다. 그들은
지난 세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행자는 민옥에게 또 다른 사실을 털어놓았다. 사고 전 그들은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딸을 잃은 후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다. 먼 친척이 도와주는 척하며 회사를 가로챘다는 것이다. 민옥은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다. 그녀는 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되찾아 주겠다고 다짐했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지만 어머니를 위해 꼭 해내겠다고 생각했다. 민옥은 회사와 그 먼 친척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지인들을 통해 정보를 얻고 옛 자료들을 뒤지며 증거를 찾았다. 민옥은 단순히 직장을 구하는 평범한 졸업생에서 가족의 명예와 재산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강인한 여성으로 변모했다. 그녀에게는 어머니를 위한 복수심과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민옥에게는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민옥은 먼저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회사를 되찾을 수 있을지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옛날 회사 직원들을 찾아가 당시 상황을 듣고 관련 서류들을 찾아 증거를 확보해 나갔다. 행자는 딸의 노력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딸의 강인함에 감탄했다. 오랜 세월 동안 홀로 슬픔에 잠겨 지냈던 행자는 딸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 그녀는 딸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회사의 운영 방식, 주요 거래처, 그리고 그 먼 친척의 성격과 약점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민옥은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 그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했다. 먼 친척은 처음에는 민옥을 무시했지만 증거가 하나씩 드러나자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서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줄 때까지 싸울 생각이었다. 길고 힘든 법정 공방 끝에 민옥은 승소했다. 회사는 다시 행자의 손에 들어왔고 먼 친척은 그동안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 민옥은 어머니와 함께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행자의 경험과 민옥의 젊은 패기가 만나 회사는 예전보다 더욱 성장했다. 그들은 단순히 회사를 되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 민옥은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성공은 어머니를 되찾고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하듯 더욱 애틋하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다. 민옥이 할머니의 채소를 모두 사준 그 작은 행동은 단순한 선행을 넘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기적의 시작이었다. 바행이 아직 기억을 간직하고 있던 어느 날, 민옥은 그녀의 회사가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수장은 다름 아닌 용이라는 남자. 어느 날, 민옥은 그 기업의 본사로 향했습니다. 화려하고 높이 솟은 건물 앞에 서자 그녀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단호한 결심을 다졌습니다. 어머니의 가정을 파괴한 사람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민옥은 건물 안으로 들어섰지만 용을 만나고 싶다는 그녀의 요청에 접수 담당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거절당했다는 사실에 민옥은 분노했지만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곳을 떠나며 용에게 접근하고 진실을 밝힐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옥은 그 기업의 사업 활동과 인맥 관계를 조사하는 데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용이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특히 바행 가족의 이름을 이용해 초기 자본을 대출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바행에게 여전히 회사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법률 분야에서 일하는 친구의 도움으로 민옥은 필요한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회사를 운영하던 시절에 오래된 계약서, 거래 편지,
그리고 특히 바행 가족이 초기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찾아냈습니다. 모든 증거가 작은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갖춰지자 민옥은 혼잣말로 중얼거렸고 그녀의 눈빛은 결연함으로 빛났습니다. 수주간의 노력 끝에 민옥은 마침내 용과 맞설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만약 용이 만남을 거부한다면 그녀가 가진 모든 자료를 법률기관과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옥의 예상대로 용은 그녀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용의 개인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자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날 민옥은 자신감과 단호함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용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말끔한 외모의 중년 남성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지? 나에게 무슨 볼일이 있는가? 용이 도전적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민옥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자신이 모은 자료들을 용이 앞에 내려놓으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회사를 강탈한 그바 행말입니다. 이 자료들은 이 기업의 자산이 원래 우리 가족의 것이었음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용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비웃었습니다. 민옥은 두려움 없이 용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증거들을 공개한다면 당신의 명예는 파멸될 것이고 이 기업은 무너질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민옥이 쉽게 굴복할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용은 태도를 누그러뜨렸습니다. 뭘 원하는가? 용이 마지못해 물었습니다. 민옥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어머니와 우리 가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밝힐 것입니다. 긴장감 넘치는 만남 이후 용은 결국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바행 가족으로부터 회사를 강탈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바행은 민옥의 도움을 받아 처음으로 무대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난뿐만 아니라 사업에서의 도덕성과 정직함에 대한 메시지도 담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바행은 민옥의 손을 잡고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민옥아, 네가 해냈구나. 이제 엄마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민옥은 미소를 지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어머니와 함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바행과 민옥은 언론과 지역사회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가족의 재산을 강탈당한 바행의 이야기와 정의를 되찾기 위한 민옥의 끈기 있는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명예는 회복되었지만 민옥에게 이것은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기에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그 후 민옥과 바행은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한 여러 기업으로부터 협력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행은 큰 기업을 이끌었던 사람으로서의 의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민옥은 어머니의 강인한 정신을 이어받아 가족을 다시 한번 전성기로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옥은 가족이 예전에 운영했던 식품 사업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시장 조사를 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며 이전에 만났던 소규모 공급업체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녀는 식품 시장이 천연 재료로 만든 건강한 제품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는 큰 기회이면서 동시에 어려운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바행은 예전처럼 건강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민옥을 전심으로 도왔습니다. 그녀는 회사를 운영하던 시절 쌓았던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옥에게 조를 주었습니다. 저녁 시간이면 두 모녀는 함께 앉아 사업 계획, 필요한 준비,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옥아, 엄마는 네가 너무 무리하는 걸 원하지 않아.
하지만 네가 이 일에 전심전력을 다한다면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바행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렇게 하는 건 단지 우리 가족을 되찾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엄마를 위해서, 엄마가 희생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민옥은 단호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계획은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민옥과 바행은 작은 규모의 사업 모델로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행이 길거리에서 채소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민옥을 찾을 희망을 잃지 않던 시절, 너무나 익숙했던 채소와 유기농 식품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가게를 빌려 향옥푸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민옥의 이름과 바행의 어려웠던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한 이름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모든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고 품질을 유지하며 고객을 유치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민옥은 주문을 처리하고 거래처를 만나고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칠 때마다 그녀는 햇볕과 비바람 속에서 채소를 팔며 자신을 찾을 희망을 놓지 않았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 민옥은 과거와 행가족의 거래처였던 대형 공급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행과 민옥의 이야기를 들은 그 업체는 초기 단계의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며 그들을 돕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민옥의 가게를 성장시킬 큰 기회였습니다. 자원이 확보되자 향옥푸즈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고객들은 좋은 품질의 제품과 감동적인 브랜드 스토리에 이끌려 가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향옥푸즈는 단순한 식품 가게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게가 수익을 내기 시작하자 민옥은 사업 확장을 고려했습니다. 그녀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소규모 농부들과 직접 계약을 맺고 그들이 재배한 유기농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민옥은 단순히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행처럼 어려운 시절 채소를 팔며 고생했던 농부들을 돕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싶었습니다. 시골 지역을 답사하던 중 민옥은 우연히 시장 한 구석에서 채소를 팔고 있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마치 과거의 어머니를 보는 듯한 모습에 그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야기를 나눈 후 민옥은 할머니를 장기적으로 협력할 공급업체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엄마, 그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마다 엄마를 위해 뭔가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민옥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바행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향옥푸즈의 성공은 단순히 이윤 창출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옥은 어머니의 이야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물건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옥과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향옥푸즈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민옥은 한 기자회견에 초대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길가에서 채소를 파는 할머니를 도왔던 날부터 그 할머니가 자신의 친어머니임을 알게 된 순간,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힘겨운 여정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길에서 채소 파는 할머니를 돕는 작은 행동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끈기와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회장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고 앞줄에 앉아있던 바행의 얼굴에는 주름진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모녀의 삶은 점차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랜 세월 고통 속에서 살았던 바행은 마침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딸과 함께 평화와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온 민옥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 헌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두 모녀는 함께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옥아, 엄마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네가 엄마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을 해냈구나. 민옥은 바행의 손을 잡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요, 엄마. 민옥과 바행의 삶은 점차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야기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민옥은 향옥푸즈를 단순한 사업이 아닌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자선 행사를 열고 어려운 이웃, 특히 고아와 독거노인을 도왔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도움을 주는 모든 행동은 어머니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수년 후 바행이 세상을 떠나자 민옥은 작지만 따뜻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묘비에 다음과 같은 글을 새겼습니다. 사랑과 인류애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최고의 어머니. 매년 어머니의 기일에 민옥은 묘소 옆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해온 일과 앞으로 할 일들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바행은 세상에 없지만 민옥은 자신의 모든 행동과 결정 속에서 어머니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민옥과 바행의 이야기는 끈기와 무조건적인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민옥이 바행을 도와 채소를 팔았던 길모퉁이에는 작은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표지판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 살아가세요. 민옥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사랑과 인내심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자신의 마음에 심어준 불꽃을 간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빛을 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